자, 요즘에 그 학교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 재택근무나 재택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원격으로 화상회의 수업하는 그 기술이 엄청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인강 안 하시는 교수님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요새 엄청 그 앱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자가 늘었고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궤도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 아, 학교 선생님들? 네, 그래서 수업 때 잠깐 깜짝 등장을 해서 질문도 받아줘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셔갖고 해보셨어요? 한번 들어갔습니다. 와, 네, 그래서 대박이다. 저도 이제 막 같이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과학이. 그래서 과학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아무튼 아니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그냥 이제 이런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없었던 때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인터넷으로 불러서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오, 네, 그래서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놀란 게 그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이세요 그 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하신 건데 학생들이 집에서 교복을 입고서 수업을 하는 전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의지를 집에서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그 학생인 그러니까. 거고.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멋있었어요. 예, 그래서 괜찮다. 네, 나 제가 알고 뭐- 보니 바지는 교복 아니고 막 수면 바지 입고 있고. 진짜 많잖아. 실제로 SNS 많이 올랐는데 막 원격 이렇게 가능하면은 교수님 것만 마이크 켜져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켜놓은 거야 학생이. 근데 막 엄마한테 혼나는 목소리 들리고. 맞아. 막 선우야 밥 물어 이러면서. 맞아. 별거 다 했잖아. 되게 재밌어. 재밌는 얘기 많아요. 막 어떤 교수님은 그 학생이 듣다가 교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피곤해 보신다, 아파 보신다. 그래서 1.5배속을 했더니 굉장히 활기차지셨다. 그래서 교수님이 건강해 보이시니 나도 행복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빨리 날렸어. 에너지 넘치신다고. 맞아.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네, 아무튼 잘 적응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네. 우리나라는 역시 IT 강국이다. IT 강국이다. 그러니까. 적응이 금방 한다. 그러니까요. 되게 이렇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약간 낯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보다 교수님은 더 낯설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또 어쩔 수 없는 시기다 보니까 예. 우픈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적 감시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역학조사라는 거 음. 너무너무 정교하죠 지금 사실. 이거 약간 핸드폰도 그냥 일단 뺏긴다고 하는데 그죠?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참 되게 그 공개를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유흥업소를 갔다던가 그치. 아니면은 그래. 바람을 폈는데 그게 어. 들킨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그렇다고 공개 안 할 수는 없죠. 엑소는 코로나 걸려도 도망 다닐 겁니다. 아닙니다. 저 집이랑 학교만 왔다 갔다 네, 합니다. 농담을 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 자체로 되게 좀 제 그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기고문을 했어요. 예. 이런 사회적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지금 뭐 몇백만 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진짜로 뭐 북한 같은 체제에서 이런 독재 체제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또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되고 국민들도 그거를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를 활용하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곳에서는 국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뭐 사회적 격리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국가에서 하는 지침들이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좀 안 좋게 바뀔 수도 있다. 체제가 약간 체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빅브라더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막 그 일반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거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정부는 결국 그래야 이 체계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뭐 작은 교실로 가도 선생님도 학생들을 굉장히 안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정말 뭐 몇몇 학생들하고 뭐 같이 클럽 활동을 하더라도 네. 이 모임이 되게 안정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사생활 보호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이런 걸 침해받지 않으려 노력을 하는데 네. 이번 이슈가 코로나19 이슈가 어떻게 보면 그 이 대량 일반인에 대한 대량 감시 그렇죠. 체계가 굉장히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나중에 해석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당장 진짜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또 이제 악용할 국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유발하리가 말한 거고. 네, 정말 중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인식하고 이렇게 대다수와 공유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좀 각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알고 가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감염이 안 되네 좋다 이거보다.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지만 이런 위험성도 있으니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과학이 그렇거든요, 항상.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지금이 그래도 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 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못했는데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장창 오늘은 코로나19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과학 정보들 전 지구적 시점에서 참견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 바로 백신일 겁니다. 저는 백신이란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놀랐던 게 이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우리 몸에 넣는 거죠. 맞아요. 바이러스를. 네. 집어넣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이게 처음 개념이 인류를 정말 많이 죽였던 세균 바이러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흑사병을 유발한 탄저균, 그 다음에 천연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스페인 독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마 조류에서 온 인플루엔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몇 억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백신이란 개념의 시발점이 됐었던 일화가 있는데 천연두가 워낙 사람이 많이 걸리고 막 얼굴에 막 진물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그나마 좀 치료를 방안을 시도를 했던 게 인두법이라고 해서 감염된 사람한테 정맥에 상처를 내면 이게 피가 나오잖아요. 그 약간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 같은 거를 좀 채취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찔러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받고 이제 예습을 해가지고 좀 강력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나 아니면 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 고름이 그 바이러스 덩어리니까 찌르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이제 백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강력한 바이러스 그대로 찔러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소의 젖을 짜는 여자들이 아무도 천연두에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감염이 다 되는데 지역사회에. 뭐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 소들 중에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랑 비슷한 천연두 바이러스는 스몰폭스라고 불리거든요. 이름이. 근데 소도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카우폭스라고 해서 우두라고 해요. 약간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이 여자들이 그런 그 소 바이러스랑 자주 노출되면 이게 좀 약간 예습이 되는 건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찔러본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8살 아이한테 찔러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이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죠. 그냥 약간 예전에는 그냥 바로 인간한테 실험을 그러니까. 해버리네요. 인체 실험 고고했는데 그냥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수준이 그런 없네? 연구윤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미약한 사회였으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를 그러니까요.
이거 네. 저도 위인전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위인전에서 위인전에 있어요. 또 네, 있네요. 위인전에서 어린아이한테 주사를 하고 아이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막 이래. 되게 위험한 방식인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인데. 네, 그 아이 덕분에 지금 이제 몇억 명을 죽였던 천년두가 198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종식 선언을 했고 운이 진짜 좋았네. 진짜 운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 백신이 영어로 백신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오렌지가 영어로 오렌지인 것처럼. 맞아. 네. 델몬트 아니에요? 아찔해져요. 선키스트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찬란하다. 근데 이게 백신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까 소에서 처음에 했잖아요. 네. 예. 그리스어로 소가 이제 바카라는 VACCA로 썼어요. 근데 바카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파스테르가 또 비슷한 방식으로 탄저병균을 약화시켜서 찔러 넣은 실험을 했어요. 이제 그 양들한테 과장창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그래서 이 바카에서 가지고 온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백신이라고 이제 명명을 처음 한 거죠. 그래서 백신이 탄생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뭐 그냥 사실 과장창에도 몇 번 소개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 바이러스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쌌을 때 비해서 이제 거의 뭐 작게는 뭐 두세 배, 크게 몇십 배가 빨라진 거죠. 그런 예. 분석 기술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현이 됐을 때랑 네. 예. 지금이랑은 조금 뭐 달라진 점이 없을까? 많이 변형이 됐겠죠. 아마도. 아마도. 바이러스가 네. 이미 변형이 됐어요. 워낙에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변형이 됐을 것 같고. 그럼 백신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겠어요. 만들 수는 있을까요?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 사이에 또 변형이 일어나니까 예,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만든 거랑 상용화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임상도 가야 되고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그때가 되면 유행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이 어렵게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군요. 예, 왜냐면 이미 우리는 백신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이미 15년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로 벌어진 거고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게 지나고 나서 야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래도 그런 다른 방법도 알려면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예. 뭐 치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크게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뭐 어떻게 보면 죽여가지고 찔러 넣는 거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두법 이런 것처럼.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특성을 알아서 개발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생긴 모양 이제 겉껍데기 말하죠. 겉껍데기가 이제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물쇠를 계속 맞는 자물쇠를 찾아다니다가 딱 열리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전 물질을 넣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열쇠랑 자물쇠가 만나는 부위를 뭐 막는 그 부분을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종플루 나왔을 때도 타미플루 약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타미플루가 딱 그 열쇠랑 자물쇠 만나는 부위를 막아주는 약제예요. 논리적으로. 약간 뭔가 씌우니까? 그렇죠. 자물쇠 쪽을? 그렇죠. 자물쇠 구멍에 실리콘을 넣는 것처럼? 그렇죠. 아. 이렇게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냥. 아. 그 자물쇠 들어가는 그 구멍 자체 여기에 덮어가지고 못 맞게. 소멸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그게 무용지물을 만드는. 보통 이 열쇠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타미플루가 단순히 그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독감이나 그런 바이러스 때도 처방이 되기도 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그 열쇠 부분에 실리콘을 뿌릴 수가 있는. 그렇죠. 코로나19도 효과가 있나요?
코로나19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타미플루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왜냐면은 분명히 타미플루 효과가 있었으면 기사에서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없었던 걸로 봐서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특이한가 보네. 근데 에이즈 치료제는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에 이 열쇠 말고 결국에는 열쇠가 열고 들어오더라도 그 안에 자기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넣어서 그 유전 물질이 복제돼서 바이러스를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유전 물질을 합성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약을 또 개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NA를 합성하는 저해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에이즈 치료제도 똑같이 그런 RNA 계열의 유전 물질을 저해해주는 치료제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RNA들은 결국에는 에이즈 치료제를 다른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아니면 다른 뭐 메르스라든가 그런 데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공통적인 RNA를 쓰기 때문에. 근데 100%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여러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보성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